보유 비용이 점차 하락하며 단기 투자자들이 약간 손절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매력이 준비되어 저점 매수 대전이 일촉즉발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시장이 이미 저점에 도달했음을 알려줍니다. 한국의 은행 직원이 180억 원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S월 문서 승인에 새로운 진전이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when they do come, there's going to be significant demand for these ETFs.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통과되었고 월스트리트는 이제 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산 암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됩시다. 비트코인이 60천 달러를 포기하며 저점인 53,500달러 근처에 닿았습니다. 단기적으로 56천 달러 근처에서 약 508,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축적되어 보유 비용이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60천 달러에서 61천 달러 구간에 약 675천 개의 비트코인이 축적되었으며 이는 508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62천 달러 구간의 비트코인도 305천 개에서 220천 개로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총 자산이 약 174억 개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기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비용의 최저 지점은 56천 달러에 위치하며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지지선을 뚫으면 이후 52천 달러의 저점 매수 구간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해 수익 주소는 전체의 약 58%를 차지합니다. 2021년 여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수익 주소 비율은 전체의 73.62%를 차지했습니다. 6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인 충격 하락 흐름을 보이며 비트코인 수익 주소 수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전 비트코인 가격의 충격 하락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 수익 주소는 하락했지만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후 수익 주소 감소 추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반발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4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충격 하락 흐름이 시작되자 안정화폐 공급률 SSR은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과 동시에 계속 확대되었으며 최근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SSR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SSR이 낮을 때 현재의 안정화폐 공급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더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금은 완전히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내에서 리스크 회피를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할수록 이러한 기다림의 저점 매수력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8천 달러에서 52천 달러 저점 매수 구간에 접근하면 큰 자금이 하락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4시간 안에 코인 블록체인 채굴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정부 관련 지갑은 6월 19일부터 여러 번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며 코인베이스, Kraken, 비트스탬 등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빈번히 송금하였고 현금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계속 반등하여 투자자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캄의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 주소는 주말에도 1,400 BTC 약 8천만 달러 상당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습니다. MTGOX 거래소가 채권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시작하고 미국도 비트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어제는 등락을 반복하며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With 315 million in Bitcoin sold since mid-June, that's sell pressure. And these things are going to happen. So total sales to over 390 million in less than 1 month. Despite market concerns, transferred amount represents a small share of Germany's holdings. 거래소 비트피넥스의 분석가들은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 주말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압수하여 매도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9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2023년 이래 비트코인 총 거래량의 4%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기 보유자의 SOPR이 0.97에 도달하여 그들이 손실 없이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음의 자금 수수료와 단기 SOPR이 낮은 경우 시장이 가격 조정의 바닥에 있음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의 자금 수수료는 매도 압력이 크거나 판매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과매도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매도 상태가 SOPR 회복과 일치할 때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거래소로 송금한 비트코인의 금액은 수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크립토슬레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피넥스의 비트코인 고래들은 6월 이후 시장 조정 기간에 10,000점 BTC의 롱 포지션을 늘렸으며 이는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매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열광은 감정 강함으로 표현할 만합니다. 한국금융정보기관 KOFIU가 발표한 암호화 자산 거래소의 방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 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의 활성 사용자 수가 39만 명 증가하여 64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이든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법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유리은행의 대출 관리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180억 원을 빼돌려 구속당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305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직원의 목적은 이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35회 18개 기업과 개인 명의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사용하여 유리은행에서 가짜 대출을 신청하고 그 자금을 지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177.77억 원, 약 1,387.15만 달러를 획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금을 빼돌린 최종 목적은 부채 상환 및 생활 비용의 일부 외에 150억 원을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를 일입니다만 만약 이 직원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이 자금을 모두 현물 형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재 이 거액은 이미 2배로 증가하여 은행의 예금 수익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수익과 손실이 어떠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소득의 80%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은 그가 대담한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피신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SEC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더리움 ETF 발행사들은 잠시 진정하세요. SOL 현물 ETF가 올해 통과되려면 미국 대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가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와 비트코인에게 시장 외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로 향하는 편리한 길을 열었습니다. 같은 힘의 이더리움 ETH도 시장 외로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3일 미국 SEC는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8개 자산 관리 회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비사 양식을 승인하여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는 19비사 양식 외에도 SEC의 S1 양식 승인이 필요하며 이후 효력이 발생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몇 개월의 극한의 잡음을 겪은 후 S1 양식의 진척은 어떤가요? Yeah, obviously I can't speak to any specific filing, but I think if you look generally, the amendments that we're seeing coming through are relatively minimal, which tell us that we're getting close. At least we should expect to be getting close. I think the analysts are saying anytime in the next 2 weeks. I think that's a reasonable estimate. And I think when they do come, there's going to be significant demand for these ETFs. 7월 3일 비트와이즈는 자체 수정 등록 파일을 제출했으며 VanEck이 수정한 S1 등록 성명을 제출한 후 SUNY1 Shares, BlackRock, Fidelity, Franklin Templeton Make, Grayscale도 마감일 전에 수정된 S1 등록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VanEck과 SUNY1 Shares가 제출한 두 파일 모두 미국 거래소에 상장할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등록 효력이 발생한 이후 가능한 빨리 상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VanEck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초기 비용을 면제할 계획이며 프랭클린 템플턴은 비용을 0.19%로 설정했습니다. 블랙록 등 몇몇 발행사는 아직 비용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이 최소한 7월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트코인 ETF와 달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의미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SEC 승인을 받으면 대중에게 공개되어 주류 투자 상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구조는 다릅니다. BTC는 설계상 제한 때문에 보통 상품으로 인식되지만 ETH의 법적 지위는 감독기관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으로는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승인은 암호화 자산이 현실 세계 자산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큰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합니다. 승인 이후에는 암호화 시장에 신선한 피를 주입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스탠다드 차트ред이 외환 및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는 이더리움 ETF의 승인은 ETH 및 유사 토큰이 SEC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핵심 기술이 ETH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SEC는 이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암호화폐 ETF들은 2025년에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통과된 이후 시장은 누가 다음일까라는 추측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논의되는 것은 SOR이 현물 ETF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SOR이 순수한 월스트리트 프로젝트이며 SOR 생태계가 이번 주기에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SOR 현물 ETF를 향해 2대의 기관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보이 BZX 거래소는 서미 온쉐어스 콜 솔라나 ETF와 바네크 솔라나 트러스트를 위한 일과비사 양식을 제출하여 SOL 현물 ETF 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SOL 현물 ETF의 최종 승인 마감일이 2025년 3월 중순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 대통령은 그 승인 여부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이것은 생사의 싸움이 될 것이며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블룸버그 분석가의 의견은 사실 SOL 현물 ETF와 앞으로의 기타 알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국의 미래 리더가 암호화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개방적일 것이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는 솔라나 시대가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유동성 공간은 분명히 크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은 올라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솔라나 생태계는 현재 매우 활기차다. 만약 SOL 현물 ETF가 통과된다면 다른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의 알트코인 현물 ETF도 차례차례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K 빠른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연준 관찰에 따르면 9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24.3%, 누적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70.8%, 누적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5.0%입니다. 디지털X Ltd.는 호주의 주요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호주증권 거래소 ASX에서 이와 같은 제품의 출시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은 276%였으며 동시에 아르헨티나는 서방 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최근 관찰된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 간의 트렌드와 유사합니다.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는 알트코인에 대한 검색 데이터는 2021년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글로벌 트렌드를 돌아보면 현재의 검색 관심도는 2021년보다 2.5배 낮습니다.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징역의 거인이 이더리움 메타버스 게임 The Sandbox와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 게임 세계에 진출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